안녕하세요. NC 셜록을 이용한 전장 회로 카드 PCB 파트의 부품 신뢰도 분석 세션 발표를 맡은 김창균 수석입니다. 발표 내용은 셜록에 대한 필요성, 그 다음에 활용 사례, 적용 예시, 결과물 형태로 진행하겠습니다. 셜록의 필요성입니다. 앞서 다른 발표에서도 여러 가지 발표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전자제품이 고장이 나는 이유를 분석을 해보면 온도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거의 절반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온도하고 진동만 따져도 한 75%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전자제품의 주요 고장 원인을 온도, 그 다음에 진동, 그 다음에 습도, 그 다음에 먼지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에 대한 이제 서머 사이클만 반복적으로 운행하더라도 전반적인 고장 메커니즘에서 발생하는 것들을 상당히 저감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A에서는 템플레이처, 서머 사이클 부분이었고요. B에서는 이제 서머 사이클의 반복과 서머 사이클에 대한 피로 누적, 그다음에 C는 서머 사이클에 대해서 서머 파티그 누적 결과에 따라서 뒤틀림, 그다음에 납땜의 피로, 깨짐 또는 균열에 대한 부분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고장 원인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항공우주, 산업용, 전자기기와 같이 극한 환경에 노출되는 제품은 스몰 사이클링에 의한 손상이 주요 고장 원인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솔더 버티그, 납땜에 대한 피로도일 부분인데요. 열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납땜이 되면서 붙는 내용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열팽창이나 수축에 의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반복하는 것들을 이제 사이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는 그 납이 높는 온도인 280도 또는 이제 납땜을 실제로 할 때는 한 380도까지 올려서 이제 작업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그 온도까지 갔다가 다시 냉각을 해서 고정이 되다 보니까 고정된 온도에서 형상이 고정이 돼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나머지 그 PCB나 또는 패키지가 수축과 팽창을 하면서 점점 이제 공간이 생기게 되는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셜록은 잘 알려져 있는 그 PCB 모델을 불러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PCB 모델링을 불러드리고 그걸 가지고 고장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열에 대한 안정성이나 그다음에 솔더 피로도에 대한 해석을 진행합니다. 실제로 이제 그 셜록이 가장 포커스를 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이제 고장에 대한 부분인데 신뢰도 예측인데 예를 들어서 5년에 10% 정도의 고장을 예측한다 그런다면 이 빨간 선 자체가 여기 사각형의 아래쪽으로 이렇게 올라갔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머지 그 진동이라든지 온도라든지 다른 피로도 때문에 총합적인 결과물이 이렇게 익스포넨셜하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면서 고장이 더 빨리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은 셜록에서 가장 포커스하는 부분입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열에 의한 피로도를 설계 단계에서 미리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보셨던 그런 그래프를 통해서 어디가 나빴다, 어디가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예측할 수 있고요. 또 수명을 예측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보신 그래프에 보시면 이렇게 전반적인 물리적인 그 수명을 예측할 수 있는 이런 포지션 등이 셜록에서 가장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신뢰성을 확보하실 수 있고 비용 절감과 출시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 셜록의 기대감이 되겠습니다. 셜록에 대한 활용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브랜드에서도 이런 BMW 그룹에서는 전기차 엔지니어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NC 소프트웨어에서 셜록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온보드 차저라든지 DC-DC 컨버터 같은 이런 곳에서 적용된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차량의 전력 반도체들이 워낙 많이 만들어지고는 있으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신뢰도 확보가 지금도 관건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셜록의 장점은 이제 속도가 빠르다. 이미 이제 그 캐드 데이터를 불러들인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다른 이제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칼큘레이션 같은 계산 속도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를 유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철저하게 각 레이어별로 문제가 되는 부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성능이 안 된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걸러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초기 고장이라고 하는 ESS라고 하는 고장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초기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충격, 무작위 진동, 뭐 이런 이제 기계적인 부하라든지 보드 시스템 수준에서의 빠르고 정확한 수명을 예측할 수 있도록 제작이 되었고요. 이제 앞서 설명이 좀 되었지만 여기 헤드 데이터를 직접 불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회로를 설계하셨던 이제 파트에서는 내가 만들어진 부품이나 BOM이 이렇게 전달이 되면은 바로 셜록에서 고장 분석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능으로 인해서 기존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전자 BOM 기반으로 부품 목록을 생성하면 모델을 효율적으로 생성하고 신뢰도 결과를 계산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표시된 부분만 좀 더 확대해서 포커싱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응력 정보를 검증된 고장 시간 예측으로 신속하게 변환할 수가 있고, 이 기능으로 OBC 및 DCC 컨버터와 같은 전자 부품에 대한 BMW의 신뢰도 테스트에서 예측 속도를 최대 3배 향상시킨 사례도 있다라는 것이 이제 BMW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철저한 예측을 위해서는 자동차 전자장치의 경우 4가지 큰 고장 모드가 있습니다. 열응력, 기계응력, 습도, 먼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모델링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초기 단계의 예측을 위해서 설계된 셜록은 테스터, 실패, 수정, 반복과 같은 소모적인 프로세스를 없애고 뭐 전자캐드를 그렸다 그러면 전자캐드를 그린 그 상태에서 셜록으로 가져와서 BOM이라든지 그 다음에 테스트하는 정보를 집어넣고 실제 고장이 날 수 있는 초기 고장 모드에 대한 빠른 진단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포커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번의 3등 그룹입니다. 3등 그룹의 예시는 제가 그림을 넣지는 않았는데요. 전기 압축기용 회로 카드를 예측하기 위해서 셜록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 압축기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시뮬레이션 했었는데 포커스는 이렇습니다. 3등 그룹의 주요 데이터베이스와 필요 해석 도구를 위해서 셜록을 사용했고, 그다음 셜록을 사용하기 전까지는 테스트와 시뮬레이션 간의 상관관계를 수행했지만 구성 요소의 실패 요소를 확인하는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비교 예측만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생성 시간과 내용 비교가 빨라졌다라는 것이 이제 포커스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넥스원에 대한 사례입니다. 넥스원은 이제 잘 아시는 함정을 개발하는 그런 이제 기업이죠. 그래서 함정 탑재 PBA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하는 연구 과제를 수행하였고요. 거기에서 이제 PCB에 들어가 있는 뭐 도금 관통홀에 대한 피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고, 보통 이제 BR을 도금하게 되면은 일반적인 예시가 없는 경우 보통 하프온스 도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프온스 도금을 하게 되면은 그 도금이 가지고 있는 전류량이 실제 이제 PCB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를 계산해 보거나 시뮬레이션 해보지 않으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류량을 입력하고 그다음에 그 비하에 흐르는 금속의 양을 총량 계산했을 때 그 피로도가 실제 이 비하가 가지고 있는 내구도를 어느 정도 견딜 수 있겠는지를 수명으로 예측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을 여기서 시뮬레이션 하였고요. 그 다음에 회로카드의 라미네이트 열 팽창 개수가 유사할수록 도금에 가해지는 부하가 감소하는 것을 이용해서 라미네이트 재질을 변경하여 예측을 진행하였습니다. 아까 이제 그 납땜하는 거를 보셨습니다. 그 납땜할 때 보시면은 일정하게 이제 열이 가해집니다. 보통 라미네이션을 할 때는 열 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서 핫프레스라고 하는 열 압착기를 이용해서 PCB에 이렇게 열과 압력을 가해서 그 안에 있는 에폭시 수지를 녹여가지고 그 다음에 굳히는 이런 형태를 가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에폭시 수지가 어떤 재료 특성을 갖는지에 따라서 열 팽창 개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생기는 이제 그 팽창 개수가 뭐 저급한 거냐 또는 고급진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조절함으로 인해서 좀 내구도라든지 열 팽창 개수에 대한
겨냥이 좀 리스크가 있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만약에 이제 그게 반영이 안 돼서 우리는 모르니까 일반적으로 FR4를 쓰겠다. 그러면 FR4가 가지고 있는 열평차 개수에 대해서만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보다 좀 더 열팽창 개수, 즉 수직으로 팽창한다든지 수평으로 팽창하는 팽창 개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아메리칸 테스트 메소드라고 하는 그 메소드에서 표기하고 있는 팽창 개수의 값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사의 제품에 한번 적용해 보실 것을 여기서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관련된 이제 금속 부분들이 이제 비아도 있겠고요. 패드도 있겠고, 일단 BGA하고 있는 솔다의 측박부도 있겠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각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시스템의 이슈입니다. 하나 시스템은 셜록을 활용하여 큐브 위성용으로 제작된 전자보드를 대상으로 궤도 환경에서 고장 메커니즘별 수명 예측 및 임무 기간 동안의 신뢰도를 예측하였습니다. 셜록을 이용하여 램스, 추진기, 제어보드의 부품, 정보, 크기, 위치 등 솔더 마스크, 드릴, 홀, 구리, 레이어 등의 정보들이 포함된 설계 파일과 각 부품에 대한 패키지 정보 입력을 해석 모델에 구축했습니다. 자, 제가 다 읽어드리면 좀 답답하니까 말씀을 줄이고, 자, 여기에서 이제 포커싱 되어 있는 부분은 모든 부품의 고장률 0에다 놓고 보드 수명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 동일 보드로 인증 및 허용 수준의 시험을 수행하더라도 높은 신뢰도를 만족함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포커스이고요. 그래서 하나 시스템의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이제 자동차, 우주항공, 밀 스탠다드에 관련된 이런 스펙들이 있는데 우주항공에 관련된 스펙으로 적용이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결론에서 제가 다시 이제 하나 시스템의 추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결론에 다시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여기에 있는 기존의 예측 방법으로는 안 되는 게 있지만 공학적인 해석 방법, 즉 셜록을 이용한 그 활용 방법에서는 물리 고장에 대한 예측을 하실 수가 있고 패키징 모델링에 대해서도 역시 예측하실 수 있고 부품 재질, 재료, 납땜에 대한 피로도, 열 순환 예측, 그다음에 진동 예측, 기계 충격, 그다음에 MNS 같은 이런 것들을 할 때 전반적인 부분에서 다 통용되는 부분이 공학적 해석 기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통합 MNS입니다. 모델 앤 시뮬레이션입니다.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PCB 레벨의 어떤 설계 기법을 가지고 있는 SI 웨이브라든지 아니면은 멘토의 하이프링스라든지 이런 SI 도구들을 활용해서 하는 그 다음 체계가 뭐냐면은 셜록하고의 연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물리적으로 얘네들이 안전하냐, 신뢰도를 반영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맨 마지막에 있는 통합 MNS하고의 관계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도구들이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셜록하고 연동성이 NCS 셜록하고 그다음에 NCS 제품군이 좀 돋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산업별 기준인데요. 요거는 잠깐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용 예시는 이제 셜록을 입력하게 되면 왼쪽에 있는 작업창이 있습니다. 그 작업창에서 어떤 시험을 할 것이며 데이터를 불러들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이 그림에다가 스택업을 집어넣고 그다음에 스택업에 대한 레이어가 정리가 다 되면 그다음에 서머 사이클링 앞서 이제 이야기가 많이 됐었죠. 고장이 나는 조건 때문에 생기는 서머 사이클링에 대한 조건을 1, 2, 3, 4, 5와 같이 각각 정의를 내립니다. 이 정의를 내릴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보셨던 이제 자동차냐, 항공우주냐 또는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입력을 하실 수 있도록 그 시험 레벨들이 각각 존재하니 그 프로파일을 적용해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시뮬레이션 조건 설정을 할 때는 이제 이런 창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시뮬레이션을 런해서 돌리게 되면은 이제 결과물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 결과물에 대한 반영을 한 예시를 결론에서 다시 한번 좀 부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셜록은 뭐 기본적으로 신뢰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본다라는 내용이었는데
하나 시스템에서 만들고 있는 현재 그 위성 운영 환경 하에서 PCB 수명 시뮬레이션 연구라는 논문을 올해 기재를 했고, 그때도 이제 그 초기에 고장이 날 수 있는 부품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일일이 BOM에서 정리를 하고 확인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장에 있는 프로파일처럼 실제 그 위성 운영 환경 하에서 필요로 하는 프로파일을 거기다 집어넣고 각각의 이제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 녹색의 보드에 보면 빨간색, 파란색, 녹색으로 되어 있는 마킹되어 있는 부분이 보드를 시뮬레이션한 부분인데요. 거기에서 나타났던 현상을 다 시뮬레이션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용된 납이 종류에 따라서 이제 어떤 식으로 수명에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각각을 적용하여 그 결론이 수명이 2배가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된 부분을 논문으로 게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수명이나 초기 고장이 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셜록이 먼저 걸러주기 때문에 우리가 뭐 전자나 전장 제품 등을 만들 때 앞으로 어떤 일이 날까를 전혀 모르고 내놓는 것보다 셜록을 통해서 한번 걸러가지고 초기에 고장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또 향후에 몇 년까지 내가 이 제품을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고장 수명에 대한 예측, 이런 것들을 이제는 하고 제품을 출하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일들을 현재는 이제 그 하나 시스템에서 만드는 위생에 적용해가지고 전반적인 처음부터 끝까지 이 과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상과 같이 그 셜록을 이용한 전장제품 시뮬레이션 연구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서머리를 좀 하자면 대부분의 고장들이 열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열에 취약한 부분을 이제 따져가 보면은 재료적인 부분과 납땜에 대한 부분이 꽤 있겠죠. 그래서 어떤 납을 썼냐, 어떤 이제 FR4가 아니라 FR4보다 좀 더 나은 재료를 써야 되는 상황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바이브레이션이라고 하는 충격도 역시 마찬가지인 게 열에 의해서 아래 위로 진동하거나 그 다음에 좌우로 움직였거나 하면서 이 나베에 크랙이 발생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런 것이 가속화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진동이라는 표현보다는 열과 진동이 같이 오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열에 의해서 생기는 이슈들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좀 더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신뢰도 예측이라는 여기에 여기에서 만들어진 PCB 모델링 데이터를 쭉 캐더 데이터를 불러들여서 고장 분석을 하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런 그 솔더 퍼티그까지 결론을 낸 다음에 고장 수명을 개런티해야 되는 이런 그 사각형으로 된 라인을 가지고 우리의 제품은 어느 수준까지 도달했는지를 바로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거칠 것을 여러분께 이제 당부드리기도 하고요. 저희는 직접 이렇게 일을 하면서 그런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도가 높은 그런 이제 도구라고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모아소프트에서 준비한 웨비나는 여기까지입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